기독교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재지정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지만 학교 예배에 대한 호응이 좋은 숭의여고의 사례를 통해 기독교 교육의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교회의 대응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교회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기르고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사교 집단인 전능신교의 피해 가족 25명이 한국을 방문해 자신의 가족들을 돌려보내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계열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도 잇따라 재지정이 취소되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피권 제도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모든 학생이 예배를 드리는 일반 고등학교의 한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자율형 사립학교 가운데 기독교 학교는 이대 부고와 신일고, 안산 동산고 등 6개 학교입니다. 이 가운데 안산 동산고와 신일고, 배재고, 이대 부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학교,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앙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자사고 지정을 했습니다. 재지정에서 탈락한 기독교 자사고들은 법적 대응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사립학교들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회피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교육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종교 학교를 거부하면 추첨 때 제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회피권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종교 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종교 교육을 하는데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학교와 개인에게 둘 다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회피권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립학교의 권학 이념이 존중돼야 한다는 가치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또 한 개인의 그런 양심의 자유도 저희들은 종교의 자유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서울 숭의여고의 열린 예배. CCM에 맞춰 경쾌한 몸놀림으로 춤을 춥니다. 학생들 스스로 만든 블랙라이트. 또 그림자 극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숭의여고의 열린 예배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개최되는 축제 숭의 한마당을 여는 예배입니다. 학생들이 종교교사와 함께 학기 초부터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숭의여고는 평상시에는 매주 월요일 학급 예배와 매주 수요일 1교시에 전체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좀 한 주간 학생들이 공부나 친구 관계나 이런 거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말씀 하나하나 해주시는 거에 의미 깊게 잘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고 한 주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서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숭의여고는 일반 고등학교이지만 전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은 단 1명입니다. 다른 종교의 성직자 집안의 자녀여서 차마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숭의여고 학생들은 모두 예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면 저희들이 못하겠죠. 그렇지만 예배에 대해서 함께 동의해주고 함께 참여하겠다는 얘기들을 해주기 때문에 숭의여고 학부모들 역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 아시죠? 그 마음이 또 힐링되고 정화될 때 아이들이 순기능이 돼서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이루게 되니까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런 두려움에서 이렇게 좀 탈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일반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기독교 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숭의여고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류영혁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자들 간의 정보와 의견을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통을 넘어 구독자 수에 따라서는 높은 수익을 내기도 하고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확산되는 소셜미디어를 교회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천수연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2006년 1조 8천억 원에 구글에 인수됐습니다. 12년이 지난 2018년 유튜브의 기업 가치는 당시의 100배, 180조 원에 달합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한 기업 마케팅 시장도 2016년 1조 9,817억 원에서 2년 만에 2조 5,44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는 이 같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인간의 욕구를 최첨단 기술로 충족시키는 도구라면서 개인주의적이고 재미 추구적이며 자기 만족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교회가 방어적으로만 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없었거든요. 그때 유튜브는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만날 접촉점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공통된 가치를 갖다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교류점이 된다는 것.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김상덕 박사 역시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효과 속에서 기독교적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수십,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외모 추구적이지만 김상덕 박사는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적 인플루언서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뉴미디어 사회 속에 소통의 핵심은 결국 진정성, 진실한 관계로 사람과 소통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교회도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그들도 우리를 팔로잉 해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대한 교회적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기르고 소셜미디어 세대들이 매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것도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중국의 전능신교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건너와 난민 신청을 한 중국 전능신교 신자들은 난민이 아니라면서 이들을 본국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교로 규정하고 국내 일부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규정한 전능신교의 피해를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도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능신교 중국 신도들이 난민을 가장해 한국 체류를 위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며 가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능신교는 가출한 가족들을 속히 집으로 돌려보내라! 중국인 피해자들은 성명을 통해서 전능신교가 중국 본국에서 이탈자에 대한 보복 폭행 등 여러 건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중국에서는 불법 조직으로 규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3년 한국이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사이비종교 전능신교에 박해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같이 협력하여 사이비종교 전능신교와 맞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부모를, 아내를 전능신교에게 빼앗긴 피해 가족들은 이들이 속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他的这次不辞而别，把两个家庭，把我和他的家庭全部都伤害，这来离开我的这3年没有任何联系。如果你看到我和你讲话，请你给家里人打个电话，给孩子打个电话。 중국 전능신교 피해자들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전능신교 신자들을 본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 등에 전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어제 필리핀 국제인권연대와 필리핀 이주노동자 연합과 함께
서울 용산구 주한 필리핀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테르테 정권은 공포와 독재 정치를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3년 동안 약 3만여 명의 필리핀 민중들이 마약과의 전쟁이란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희생됐으며 인권활동가와 변호사, 종교인들까지 탄압받는 등 독재자 형태를 띤 공안 정치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두테르테 정권은 공포 정치와 독재를 끝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필리핀 민중들과 함께 단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도 성명을 채택하고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오늘 열린 원래 모임에서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화헌법을 견지해 양국의 상생 우호 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또 최근 일부 목회자들의 편향적인 세속 정치 참여와 극단적 정치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단적인 정치 주장을 펴는 일은 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CBS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함께했던 나부터 캠페인의 제2기 활동을 주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오늘 서울 팔레스 강남호텔에서 사단법인 나부터 캠페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교총은 나부터 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회개와 갱신을 이끌어내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한국 사회의 변화까지 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CBS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종교방송국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8년도 방송사업자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CBS는 시청 점유율이 0.123%로 종교계 방송 중 1위였고 CTS가 0.101%로 2위, BBS 불교 방송이 0.093%로 3위 순위였습니다. CBS 제작진은 성서학당과 새롭게 하소서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프로그램 외에도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과 어른 성경학교 등 2018년에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미의 요소를 더해 시청자들이 호응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늘 아껴주시는 시청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청 점유율은 전체 TV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방송통신위원회는 400여 개 채널을 대상으로 이를 산정해 연 1회 그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동막교회는 중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또 부산 안락교회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입당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동막교회가 중복을 맞아 250명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250인분을 대접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채춤, 무용, 노래 공연도 선보여 어르신들의 여흥을 돋웠습니다. 중복을 맞이해서 함께 그분들에게 대접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기 위해서 교회와 또 우리 구청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은 안락교회가 입당 감사 예배와 임직 은퇴식을 열었습니다. 설교를 맡은 곽선희 목사는 믿음은 쌓여가는 것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세종중부교회는 교회 설립 1주년을 기념해 4인 4색 온가족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 고흥중앙교회는 찬양사역자인 민호기 목사를 초청해 워십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세종중부교회가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아 가정, 교회,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주제로 4명의 강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4인 4색 온가족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설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4가지, 가정, 교회, 그다음에 다음 세대, 그다음에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4분의 전문 강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그런 은혜의 잔치를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민호기 목사 초청 워십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민호기 목사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곡한 찬양들을 불렀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주신 능력이 있다며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전국 대부분에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